고신대학교 작업치료학과에 있습니다. 지혜로운 나이든? 성도님께 지혜로운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이제 나이를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알기는 알지만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보다 훨씬 뛰어나고 또 이미 경험을 하신 연구자들이 이렇게 하면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롭게 되지 않을까 하는 자료들을 저는 그냥 모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거를 그러니까 2주간에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고민을 했을 때 어떻게 이 목차들을 가져갈까를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지금 정했냐면요. 지금 현재 우리 일반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에 대하여서 갖고 있는 생각들은 뭘까? 그걸 좀 모아봤고요. 그 다음에 학문적인 부분에서는 연세가 들어가실 때 어떤 변화들이 있다고 생각하는가를 그냥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항을 먼저 모았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의 경향들을 봤더니 이거 아니네? 이런 것들이 좀 나왔습니다. 내각적으로 봤더니 우리 무조건 나이 들면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닌 게 좀 있네? 이런 연구들이 좀 나와서 그 부분을 좀 넣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러면 우리 할 수 있다.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근거를 찾고 나서 그러면 건강한 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지? 하는 것들을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막 모든 걸 보여주는 것보다는 영상이 훨씬 많은 도움을 줘서 제가 관련 영상들을 좀 많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짜집게 했으니까 그거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강한 뇌를 만들고 나면 건강한 뇌를 만드는 거는 운동적인 부분도 있고요. 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렇게 나눴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어르신에 대한 고정관념입니다. 보시면 노인은 다 비슷하다. 그 다음에 노인들은 다 외롭고 소외당하고 있다. 남자가 더 외롭다. 노인은 배울 수 없다. 노인은 성적 활동도 불가능하다. 은퇴하고 나면 바로 늙는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녀와 같이 사는 것을 선호한다. 또 노인은 절대 변화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노인은 덜 생산적이다. 은퇴하면 대부분 다 사람 없는 곳에 가고 싶어 한다. 이렇게 이제 일반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입니다. 그러면 학문적으로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어르신들이 다 아시다시피 시각의 저하가 옵니다. 저도 지금 노안도 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보는 거나 이런 게 좀 문제가 있고 한데 시각도 저하가 돼 있고 또 청각도 저하가 돼 있고 후각적으로도 그래서 어르신들이 사고가 많은 이유가 가스가 뭐 폭발나거나 가스 냄새가 나서 빨리 못 맞습니다. 후각도 저하가 돼 있고 미각도 저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자녀분들이 아마 하실 때 엄마 왜 이렇게 짜져? 이런 얘기 좀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촉각도 저하고 근데 통각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아픈 게 둔화되진 않습니다. 자꾸 부정적인 거 얘기해서 슬프실 건데 기다리십시오. 반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적 능력의 변화입니다. 지능은 나이가 든다고 쇠퇴지진 않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지능이라는 것은 둘러싼 환경과 많이 연관이 있습니다. 기억력은 이건 다 동의하시죠? 깜빡깜빡 하시거나 아니면 자꾸 대명사 쓰시지 않으세요? 그거 나는 분명히 알겠는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그 다음에 학업 성취 능력도 이것도 어르신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많이 다른 부분이고요. 사고력 및 문제 해결 능력도 저하가 된다고 하지만 또 연세가 드시게 되면 이 융통성이 조금 어르신마다 다르긴 한데 훨씬 더 포용이 넓어지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넓게 보는 사고를 가지셔서 이것도 그냥 무조건 줄어든다고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자아존중감의 변화입니다. 긍정적으로 좀 자기를 보기 어렵고 스스로를 자꾸 비난한다거나 모든 것에 대해 자신감이 좀 저하되어 있다거나 그 다음에 사회적 지지망 및 적응도 저하되고 사회적 역할들의 변화도 생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성격의 변화입니다. 내향적이 된다거나 조금 수동적이 된다거나 의존성이 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라이카드라는 학자는 노년기 성격 유형을 5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성숙형, 은둔형, 무장형, 분노형, 자학형.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추구하는 지혜로운 나이듦은 성숙형이겠죠. 자, 이거는 루카르테라는 사람이 노년기 성격을 분류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지금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현실을 받아들이고 잘 통합해서 하는 형입니다. 어르신께서 분명히 외롭고 힘들고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내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들면 외롭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이 그런 마음이 들지만 아까 젊은 사람하고 다르게 이런 환경들에 대한 이해 폭이 넓어지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 자식이 힘들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잘 나이 들어 가신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마음들을 제대로 표현을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르신들이 마음의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밑에 딱 내려오는데요. 계단에서 어떤 어르신 두 분이서 잠 잘 자는 게 최고야. 그러니까 최근에 연구에서 또 초점을 맞추는 게 뭐냐면 수면입니다. 파란 부분이 많으면 안 돼요. 쟤는 선잠 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보라색 부분이 깊은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어르신이 될수록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선잠을 자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 다음에 수면 패턴 자체가 초저녁잠이 많아지세요. 그리고 새벽에 깨시게 되고 또 조그만 소리에는 금방금방 깨시고 연세가 드시면은 이걸 잠을 못 자게 되면 그게 질병으로 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잠을 잘 주무시는 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수면에 문제가 생기면 우울증이 생길 확률도 훨씬 높아지고요. 치매 위험도도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수면 정말 중요합니다. 중간에 있는 게 건강한 뇌예요. 저게 알츠하이머인데 보시면 확연하게 색깔도 그렇고 용적도 그렇고 주름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저 건강한 뇌를 계속 잘 유지해 나가겠다. 자, 그래서 최근의 연구 경향들을 보면 어르신의 뇌라고 해서 반드시 늙은 뇌는 아니다. 실제 최근에 함부르크 에펜도르프 대학병원의 신경과학자들이 고령자들한테 움직임을 하는 훈련들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 뇌 가소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르신의 뇌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 뇌의 가소성이 유지된다. 나이 제한이 없다. 이걸 밝혀냈습니다. 보셨지만 그럼 우리가 뭘 공략하면 될까요? 손을 공략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들이 드시죠. 이것도 이제 그 MBN에 있는 프로그램에 나온 건데요.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박수치기 하루에 한 번만 하셔가지고 다음 주일에 다시 이 시간에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요. 아까 제가 신경전달 물질이 연세가 드실수록 아무래도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보신 것처럼 중요한 거는 속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정확하게 꾸준히 마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신경전달 물질의 그 반응 속도들이 빨라져요. 신경전달 물질이 막 거미줄처럼 이렇게 낸다고 했잖아요. 그 거미줄처럼 내는 거를 익숙한 거는 얘들이 절대 뿌리를 내지 않아요. 근데 조금만 새로우면 걔들이 자꾸 줄기를 내요. 그럼 걔들이 가서 딴 데가 딱 붙어요. 그렇게 되면 뇌가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갑자기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이 새로운 거라는 거는 사실은 쌓여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쌓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너무 급격하게 뭔가 변화를 가져오거나 그거는 어려워요. 그냥 어느 순간에 가다가 뒤를 살짝 봤더니 내가 좀 변했네? 그러면 그게 변화한 거예요. 건강한 뇌를 만드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울하고 또 우울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들, 호르몬 또 그런 부분들도 말씀드릴 겁니다.